자, 오랜만에 돌아왔죠? 연예부 기자들이 한 2주 지금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출장을 또 고생했지만 아직 팀장과의 면담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어쨌든 반서연 기자가 이번에 깐 출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죠. 네, 한국 영화가 100주년이 기념하는 해인데요. 올해가 겹경사를 맞았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유일하게 이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영화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와 함께 보고 들은 걸 좀 낱낱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상식 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말이 곧 수상 가시권 안에 들었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칸 영화제에서는.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상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칸 영화제는 이제 시상식에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뭐 하나 받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그런 또 독특한 좀 관례가 있어요. 송강호 씨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정오부터 1시 사이에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12시 41분쯤에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40분 동안이 본인에게 굉장히 피말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나서는 어떤 이제 상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으로 사실은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지난 21일 리미에르 극장에서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는데 당시부터 좀 심상치 않기는 사실 했습니다. 상영 중에 이례적으로 기립박수에 버금가는 박수갈채가 나왔었는데요. 그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영화 상영 중에 박수가 나왔죠?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영화의 1부와 2부를 나누는 좀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좀 슬랩스틱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자마자 정말 공감한 듯이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누가 막 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상영 후에도 약 8분간 기립박수가 있었고 이 이후에 이제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잘하면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이 현지에서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굉장히 길어져서 정 감독이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보통 이제 칸에서는 사실 좀 의례적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뭐 무조건 다 모든 작품에 박수를 치고.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느꼈던 거는 이 봉 감독 그 기생충 작품의 경우에는 박수가 정말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꽉 찬 박수라고 할까요? 진짜 네, 되게 진정한 박수. 네, 좀 진정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나오는 그런 박수 형식적 같은. 박수가 아니에요. 어떤 박수인지 좀 두 분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 진정한 박수는 진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네. 박수. 진정한 박수. 네, 진정한 봉준호 박수. 감독 네, 탔다. 네, 탔다. 시상식 이후에는 혹시 뭐 기생충 배우나 뭐 감독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너무 저도 진기한 경험을 했었던 게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 수상자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랑 송강호 배우가 직접 그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고 프레스룸 기자실에 왔어요. 코앞에서. 네, 코앞에서. 굉장히 차분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만큼은 정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말 한 손을 번쩍 들면서 약간 내가 이제 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주변 분들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제 그때 열기가 느껴지니까 굉장히 저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자체가 기자들 좀 같이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좀 기자들 살뜰히 좀 챙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반서연 기자가 사실 첫 출장을 그것도 이번에 굉장히 큰 뉴스를 안고 잘 다녀온 것 같아요. BTS 영국 콘서트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네. 그게 언제 가게 됐죠?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31일 날 제가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설렘 반 긴장 반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6월 1일과 2일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 영국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취재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진행하는 그 스타디움의 어떤 특별한 의미와 영국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소화를 하게 될 특별한 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영국 콘서트를 취재 가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의미가 좀 특별해요.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영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 공연장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이 스타디움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규모가 굉장합니다. 9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고, 또 여기서 이제 공연을 진행했던 뮤지션들을 보면 굉장히 전설적인 뮤지션들만 공연을 했거든요. 퀸이라던가 비틀즈, 레이디 가가, 콜드플레이,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덤과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들이 공연을 한 곳인데, 여기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이번에 공연뿐만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방탄소년단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그 전에도 본 적이 있죠? 저는 한국에서 진행됐을 때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팬들이 이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공연을 함께 느끼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유럽 아미들이 대거 이제 공연을 보러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순간을 함께 즐기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팬들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트럴파크에서 노숙을 하면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기다리는 아미들을 봤어요. 이게 선착순 입장이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줄을 빨리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숙을 하게 되고, 근데 사진들을 보면 팬들이 노숙을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표정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요 담당을 맡으면서 사실 BTS 때문에 좀 피곤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번에 출장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놀랐고, 또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게,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공연을 하는 스타디움이 9만 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이어서 굉장히 유럽의 아미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올 예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이제 숙박 그리고 항공권을 예매를 제가 직접 했는데, 숙박을 제가 예약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아미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다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숙박을 다 예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시간 이렇게 고르고 문의하고 한 끝에 겨우겨우 공연장에서 1시간 정도 좀 떨어진 곳에 민박을 구했는데, 숙박을 구하는 것부터 정말 쉽지가 않아서 또 한 번 놀랐고, 또 그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라던가 수치 같은 거를 굉장히 빠르게 경신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따라가기도 정말 쉽지 않은 속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면서 또 놀랍고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BTS 월드 투어 일정은 어떻게 되죠? 이번에 영국 공연 이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 이제 7월에는 일본에서의 공연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탄소년단 관련한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승훈 기자의 최애 기사를 들어보도록 해요. 네, 저는 가요계에서 가장 지금 떠들썩하게 만든 그 학폭 미투에 대한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좀 그동안의 사건을 정리를 해준다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가수 쪽에 많은데요. 일단 두 분이 있습니다. 그룹 잔나비와 이제 시스타 출신의 효린 씨가 그 학폭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돼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한 국면이 좀 넘어간 상태죠? 네, 잔나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보컬 최정훈 씨가 유명은 하지만 최정훈 씨가 아닌 다른 멤버가 또 있어요. 유영현 씨라고 학폭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 바로 인정을 하면서 자진 탈퇴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그 최정훈 씨 아버지가 그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게 이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논란이 불거졌어요. 근데 최정훈 씨는 본인은 전혀 관련된 게 없고 뭐 아무 얘기 해줄 게 없다. 또 경찰 측에서도 이건 아버지 일이지 최정훈 씨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논란이 접어든 상태입니다. 효린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나서 그 본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그 게시물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명예훼손을 갑자기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은 이게 학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뭐 정리가 된 듯 하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잔나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뜨고 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방송이나 이런 스케줄이 좀 취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타격을 많이 받았죠. 한창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섭외도 굉장히 많았고, 일단 취소가 된 거를 말씀드리면 라디오 방송이 일단 줄줄이 취소가 됐고요. 방송에 나오지 않는 행사들, 뭐 페스티벌이나 공연 이런 거는 사실 취소가 되진 않았어요. 관계자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팬들과 약속이 된 거고, 이거는 굳이 방송으로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논란이 됐긴 했지만 취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당장 잡혀있던 큰 페스티벌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모두 변동 없이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효린 씨가 데뷔한 지 근데 한 1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이유, 배경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꺼냈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효린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이분이 심지어 소속사에도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다, 뭐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 묻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잔나비가 이런 학폭의 대상이 됐고, 또 약간 이제는 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를 이제 무시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대중들도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계속 이제 얘기를 더 끊을 수 있게 응원도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면 또 가해자 입장에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중도 다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쉽게 이런 거를 무시를 못하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 같긴 해요. 또 누군가의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또 이게 금방 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대중들이 명확하게 심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단 가뿐한 마음으로 또 영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강내리 기자 탈출! 감사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 또 영국에 가서 또 계속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또 반서윤 기자도 이렇게 탈출시켰어요. 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화가 9화인가요 그러면? 10화는 빠지겠죠.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전 나올까요? 아, 나도 나가면 안 돼? 아니, 남아야지. 9화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됐으면이 아니라 확정을 좀 여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약속해주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